강남구 서초동. 고층 건물과 높다란 아파트가 즐비한 이 동네에 한국의 소리가 머무는 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 전통예술이라면 얼핏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술의 전당과 국립국악원의 모습은 전통적 풍취와 도심 속 세련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인의 정서를 뽐내며 현대적 건물들과 조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육교 이름 기억나나요? 네, 아쿠아 육교인데 지금은 물이 안 나오고 있죠. 원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기 작동하는 시간이 써 있는데 지금은 물이 안 나오고 있지만 그 정해진 시간에는 이 동그라미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폭포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80년대에 계획돼서 90년대에 만들어진 예술의 전당이 우리 예술의 전당 주차장 쪽에서 왔죠. 예술의 전당을 잘 만들어 놨는데 조금은 도시와 많이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연결시켜 주자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주거 공간이 많은 주거시설에서 문화시설로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육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술의 전당을 만들어 놓고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렇게 도시와 단절되어 있다라는 평가였는데, 그거를 최대한 완화시켜주는 방법으로 이런 예술이 될 수도 있다, 육교가 예술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로 독특한 형태의 육교를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 어디에 왔죠? 예술의 전당요. 예술의 전당 옆에 국립국악원에 왔어요. 제가 저번 주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하는 학생? 정사각형만 쓴 네, 기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축가가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국립국악원이에요. 국립국악원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굉장히 많은 정사각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어때요? 정사각형 맞습니다. 정말 창문도 다 정사각형이고 기하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광장에 올라가서 보면 정확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다 그런 기하학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고 창문이나 건물의 형태도 보면 잘 따져보면 뭐 2대3이나 뭐 1대2나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보시면 그런 비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형태를 조금은 더 현대적으로 잘 해석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지붕 형태를 보면 전통 건축 처마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똑같이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석을 해서 현대적인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술의 전당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혹시 기억하는 분?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를 선물을 하고자 그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거쳐서 만들어졌는데, 처음에는 가시나 부채 모양이 없었어요, 계획 안에. 그런데 조금은 그런 형태가 덧붙여져야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냐 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실제로 음향이나 좋은 공연장의 형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씩 변해가서 최종적으로는 부채와 가세 형태를 띠는 건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양한 곳이 있는데 서해박물관, 국악원, 그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중간 규모, 작은 규모의 공연장들이 있고 콘서트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죠. 그러면 조금씩은 건축 형태가 다른데 저쪽 아래쪽은 아무래도 조금은 직접적으로 전통의 형태나 어떤 사물의 형태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 국악원은 그거를 좀 더 기하학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해봤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의 오페라 하우스에는 오페라 극장, CJ 토월 극장, 자유소극장이 있습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는 공연은 오페라, 뮤지컬, 발레 공연을 주로 하지만 연극은 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육성으로 하는 연극으로는 큰 공연장에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페라 극장은 4층과 양옆에 발코니석으로 되어 있으며 총 좌석은 2,3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양옆의 발코니석은 과거에는 관객석으로 판매가 되었으나 양쪽 끝에 있는 만큼 무대에 사각지대가 생겨 현재는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오페라 극장의 무대 안쪽입니다. 위에 보이는 것을 플라잉바라고 합니다. 플라잉바는 세트나 막 등을 달아서 사용합니다. 플라잉바의 최고 높이는 28m이며 최고 속도는 1초에 1m 80cm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천정의 높이는 36m이며 구조는 스모킹 후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모크 후드라고 해서 이렇게 열려요. 열려갖고 여기 이제 나쁜 공기 같은 걸 이렇게 빼줄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화재가 났다면은 순식간에 여기서 이제 유독 물질이 객석으로 나가게 되면은 관객분들이나 뭐 스태프분들이 질식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독 가스를 한 방에 기류에 의해서 확 빼줄 수가 있어요. 스모크 후드로 열면. 그래서 이제 무대는 확 태워버리지만 관객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죠. 인명피해를 안 줄 수 있어요. 공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는 하루에 공연을 하고 주말에는 한 번 내지 두 번의 공연을 합니다. 음악당에는 3개의 연주홀이 있습니다. 가장 큰 연주홀은 콘서트홀입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IBK 챔버홀, 리사이트홀이 있습니다. 상수, 하수 등처럼 안 보이는 무대가 있었던 오페라 하우스와는 다르게 콘서트홀은 숨겨진 무대 없이 객석에서 보이는 무대가 전부입니다. 이는 분장이나 세트 세팅 등이 필요한 오페라와 뮤지컬과는 다르게 듣는 위주의 연주이기 때문입니다. 콘서트홀의 좌석은 2,6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3층이지만 4층인 오페라 하우스보다 객석 수가 많은 것은 공연장의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무대 뒤의 좌석은 합창석입니다. 합창이 있을 때에는 합창단원이 있는 곳이나 합창이 없을 때에는 객석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창석은 객석과 시선이 반대인 유명한 지휘자나 피아니스트가 나올 때 보기 좋습니다. 예전에는 VIP석, VVIP석, 프레지던트석 등이 있었지만 현재는 R, S, A, B, C석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린룸은 백스테이지 공간으로서 관객들이 아닌 연주자, 스태프들을 위한 쉬는 공간입니다. 그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과거 극장, 무대, 객석이 없던 시절에는 쉴 곳이 마땅치 않아서 풀밭에서 공연도 보고 휴식을 취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와 탐방을 진행한 것은 개포도서관에서 진행한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강남 압구정동 그리고 서초구에 있는 건축물들을 살펴보는 그런 강의와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 특히 건축가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건축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건축물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했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공간을 경험할 수 있고 건축가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에서도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고 건축이 설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축물은 예술의 전당 건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곡선하고 옛날 한옥의 특징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술의 전당에서 있는 오페라하우스에 있는 무대 장치나 무대 위치 그리고 무대 크기 그런 거에 많이 놀랐고 나중에 한번 오페라하우스에 공연 같은 거 보러 올 때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네요. 저는 오늘 국립국악원과 음악원에 가서 그 음악원 안에 있는 그 공연장에 숨겨진 그 과학적 비밀을 알게 돼서 신기했습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임석재 저자의 서울 건축의 도시를 걷다입니다. 총 312채의 건축물을 통해 보존과 개발의 정서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을 여행합니다. 특히 당장이라도 찾아가 볼 수 있게끔 40여 점의 상세 지도를 직접 그려 넣었습니다. 건축물의 설계자, 설계 의도, 시공 방법과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포도서관 사서 강태윤이고요. 저희 도서관 뒤에서 보시다시피 건물은 조금 오래됐습니다. 30년이 넘었고요. 30년이 넘은 만큼 많은 장서수와 또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 강남에서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고 강남 도서관 대출 중에 한 30% 정도를 저희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활발한 도서관 이용이 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청각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고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